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 나를 좋아하게 될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열린 결말을 두고 좀 융통성 있는 우리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리딩을 좀 즐겁게, 좀 재밌게, 편안하게 듣는 게 포인트예요. 막 누가 있을지, 막 없을지, 막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막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막 보는 거보단 그냥 들어주시는 게, 들으면서 좋잖아요. 누가 좋아하고 있을지, 그게 혹시 지나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뭐 내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자친구가 오늘 리딩에 나오는지 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꼭 남자친구 특징이 아니더라도 내 남자친구만 나를 좋아하리란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드 나오는 거 그대로만 그냥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특징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기보단 좀 다양한 관점에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직관 리딩이 들어갈 거라서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맞지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나를 좋아하게 될 남자의 특징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누가 될지 몰라요. 현재든 뭐 미래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막 정해두고서 그 사람 그 사람 나오지 않으면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뭐 없어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막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게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카드예요. 1, 2, 3, 4, 5번 카드이니까 내가 끌리는 카드 보셔도 되고 중복 선택 가능하세요. 조금 더 누구누구 있을지 좀 보고 싶다. 그래도 안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2번, 3번을 들어봤는데 아니다. 그럼 뭐 이제 5번. 내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카드 읽어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리딩 들어갈게요. 잠시 일시 정지 해두시고 타임라인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자,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다가 액티비티한 성향에 이끌려서 서로가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서로를 이끌리게 하는 것처럼 강하게 끌리게 될 거고 강하게 만난 경험이나 계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요.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요. 예체능 계열의 현업에 종사할 확률이 매우 높고, 내가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이던 학원이던 공부던,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녀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도 나는 내 개인적인 시간, 내가 쉬는 날이 됐건 언제가 됐건 간에 나는 내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운다던가, 내가 배우고 싶었던 노래를 배운다던가, 내가 이 일 외에 뭐 연주나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걸 보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몸을 담그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체능이라 하면 가끔 이제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다 예체능을 배웠거든요, 사실. 그죠? 초중고 다 예체능 배우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엔 과거에 이 사람이 악기 하나 정도를 연주할 수 있었거나 내가 노래를 불렀던 경험, 어딘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뭔가 내 예술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냈던 경험들, 대회를 나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 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에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뭘 배웠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건 곧 이 사람의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술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민할까요? 무던할까요? 물론 무던할 수 있는데 무던한 것조차 예민하게, 이 무던한 것조차 무던해야 된다는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무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태생부터가 그냥 저냥 그러려니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이 성격의 장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분에 너무 잘 공감할 거고 이입이 돼서 여러분이 척하면 척으로 알아듣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슬퍼하는 사람인지, 이걸 상대방은 정말 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왜? 본인도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겠어요? 두 분이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좋고 이런 되게 긍정적인 주제의 리딩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 자체가 1부터 100까지 다 좋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를 생각했을 때 나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자,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쓴다,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작사가일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이제 어디 연출,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광고, 이쪽에, 마케팅 이쪽에 글을 쓰고 기획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세이, 글, 작가, 이것도 다 예술적인 부분인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살짝 액티비한, 이런 쪽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공감이입, 감정이입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다가 가깝게 지내게 될 확률이 높고, 여러분이 이 사람의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 이 사람의 어떤 활동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반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설령 오늘 주제에서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에 대한 특징이지만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사실 마음이 동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석처럼 끌린다 그러죠. 마치 운명처럼 그런 게 있을 거고, 왔다 갔다 많이 할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어떤 이런 전문가적 느낌,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달인 이런 느낌으로서, 장인 이런 느낌으로서 보다는 많은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런 식으로
뭐 공연, 뭐 연기 뭐 다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거나 취미 활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생김새라고 하여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사람은 뚱뚱하거나 살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자체는 살집이 있고 몸집이 크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호리호리한 편, 날씬하고 좀 이렇게 체형이 딱 잡힌 편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살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날씬하게 슬림하게 잡혀있는 듯한 몸매의 소유자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오히려 더 이 사람보다 뭐 허벅지가 내가 이 사람보다 굵거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남자라 그래서 무조건 여자보다 허벅지가 굵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운동을 해서 단련시키는 거 빼고 근육을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왜 여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운동을 해서 허벅지를 키웠든 살집이 원래 하체에 조금 더 비중이 많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허벅지거나 나보다 허벅지가 조금 더 얇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뭔가를 더 가미한 게 아닌 이상 체형 자체가 여자인 나랑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여자인 나랑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슬림하고 탄탄하게 잡힌 듯한 몸매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튼튼하거나 막 이렇게 탄탄하거나 막 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도 오태가 나겠죠. 당연히. 뭘 입어도 사실. 그럴 거고 피부 같은 경우는 좀 하얀 편에 속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제대로 꾸며놓으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비주얼적인 모습 자체가 그게 좀 내가 의식적으로 꾸미지 않아서 그렇지 이 타고난 것들 하나하나는 화면빨 잘 받는 딱 그런 체형 있죠. 그런 얼굴에 그런 체형에 그런 피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조건 막 화면빨 잘 받는다 그래서 막 일상에서 엄청나게 빛나는 듯한 건 아니더라도 화면에 딱 잡혔을 때 여기에서 부해 보이지 않고 딱딱딱 포인트 될 이목구비 이렇게 딱 나오고 오히려 화면에서도 빛나는 이런 스타일 있죠. 사진빨이나 화면빨이 잘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2번 여러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는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게 될 것이고 채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놓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추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아한다 뭐 어떤 이런 표현을 해올 때 여러분의 상황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지금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내가 남자친구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혹은 저 사람은 아직 나를 잊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분명히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 이제 그 상태, 상황, 뭐 이 사람의 스펙, 그죠? 이 스펙이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김새건 뭐 직업적인 부분이건 성격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죠. 자, 보면 이분은요, 우선은 지금 카드에서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는 아닌데, 이 사람의 그 성향이나 이런 좀 성격적인 부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남자다워요. 누가 봐도 남자답고 거침없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표현 방식이나 이 사람의 삶의 방식, 전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사상을 막 떠올리고 뭐 뭔가를 막 뿜어내면서 그렇게 막 이제 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출하고, 에너지 분출하시는 분들 있죠. 몸으로 혹은 뭐 어떤 그 직업적인 면으로든 뭐든 좀 이렇게 땀내고 운동하고 뛰고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일을 하면서도 내 업 자체도, 직업 자체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라 영업직 뭐 이런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영업적인 일을 하더라도 뭐 장거리 단거리 할 거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 고객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 사업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내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적인 거나 직업적으로 풀지 못했다고 쳐요. 모든 사람이 내 모든 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직업적으로 푸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그렇다 그랬을 때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남는 시간이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 몸으로 좀 분출하고 땀내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몸을 막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것도 보면 여러분들과 여행을 가거나 뭔가를 하거나 여러분을 데리러 오거나 여러분이 어디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과 어울리고 만났을 확률이 높고, 이 사람과의 추억이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곳에서보다는 이 사람과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있었던 추억, 여기저기 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는 직업이었다던가 그런 일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확률도 매우 높다는 거예요. 키는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아요. 키는 그렇게 누가 봐도 키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적당한 키거나 어떻게 보면 살짝 작은 키에 속할 수도 있어요. 키에 대한 뭐 부분은 솔직히 좀 평균 얼마가 평균이죠 이런 말 하기에도 평균치를 좀 내는 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이죠. 다만 이제 이 2번 분들이 느끼기에 나랑 똑같다거나 나만 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65, 3 뭐 이렇게 기준을 뒀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키는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다. 그치만 몸 자체는 굉장히 다부지고 운동 많이 하셨을 거고, 이 사람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반팔에 바지 하나 입고 해도 다부진 체격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이렇게 막 모르는데요? 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린 알 수 있어요. 봤을 때 운동을 저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해왔는지,
근육은 이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좀 봤을 때 섹시한 인상일 거예요. 왜냐면 키가 크고 뭐하고 몸이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어떤 이목구비, T존이라 그러죠. 이 T존에 관련된 이 이목구비가 뚜렷할 거예요, 좀. 무쌍이건 뭐 속쌍이건, 그러니까 완전한 쌍꺼풀보다 무쌍, 속쌍일 확률이 높은데 이 인상 자체가 진하고 이런 확 이렇게 확확 꽂히는 인상이라서 되게 또렷하다, 뚜렷하다, 되게 섹시하다 이런 식의 느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피부색은 하얀 것보단 그래도 조금 구릿빛이나 조금은 까무잡잡할 확률도 높고 일부러 태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빛깔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사람의 이제 피부색에 건강한 빛깔이다 이게 좀 뭔가 싶긴 한데 제가 지금 말해놓고도 일단 여러분들 건강한 듯한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변이나 어디나 뭐 내가 이제 알아서 햇빛에 그을린 어떤 건강한 느낌의 피부 색깔 있잖아요. 굳이 막 이걸 태닝샵에 가서 내가 얼마나 이걸 태울 거냐 막 이렇게 막 로션 막 골라갖고 막 이 정도의 까무잡잡한 걸 해야겠다 이런 거 꼭 안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조금 더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친구도 많을 거고 친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기만의 시간을 꼭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할 거고 여행 막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게 유명하지 그 지역은 이게 유명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많은 것들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서 아마 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어떨까 뭐 어떨까 이랬을 때 거기는 그게 유명해 거기 꼭 들려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은 좀 그 재미가 있겠죠. 사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좀 끊임없는 주제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이제 들어가야죠. 자, 3번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현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아닌가? 이거를 좀 긴가민가 할 확률이 높다. 왜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큰 막 엄청난 막 용기가 막 평상시에 막 미친 듯이 막 자신감에 막 돼갖고 막 와 나 너 좋아한다 너 나랑 이렇게 하자 막 이런 거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켜보고 은근히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뭔가 지켜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너 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좀 정의 내리는 거 있죠. 오늘부터 뭐 1일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너도 나도 괜찮은지 봐가면서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또 다음 달에 어영부영 연락하다가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우리 무슨 관계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쯤엔 난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간 너랑 연락하고 만나온 것이다. 너는 뭐 너도 나에게 마음이 있던 거 아니냐 혹은 뭐 너는 너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담백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좀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좀 조용한 곳에서 풀고 싶어 해요. 근데 3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이게 되게 비슷할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거나 서비스직에 종사한다거나 뭐 우리가 사실 서비스직이랄 게 요즘은 좀 구분 짓기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옛날엔 뭐 너는 서비스직, 너는 무슨 직, 너는 사무직 이렇게 했다 그래도 요즘 사무직에 서비스직처럼 감정노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면하냐 비대면하냐 다수를 상대하느냐 소수를 상대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매일 다른 사람을 상대하느냐 맨날 똑같이 봤던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소모를 하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받은 어떤 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아마 사람들과 막 푸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인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번 여러분들 자체가 혼자 있어야 풀려요. 혼자 있어야 생각 정리되고 마음 좀 편안해지고 내가 그냥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구랑 뭐 풀고 뭐하고 이것도 가끔이지 주로 혼자서 생각 정리하고 혼자 있고 혼자 집 청소를 하든 혼자 뒹굴어 그 침대에 누워있든 맛있는 거 먹든 좀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잠깐 좀 떨어져서. 근데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에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이 사람은 연락이 닿았다 끊겼다 할 확률이 높고 막 그런 거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피곤하려고 듣는 리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누가 날 좋아하게 될까 좋아하고 있을까에 대한 리딩이니까 이런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냥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가 갑자기 다가왔다가 또 갑자기 뭐 때문에 확 끊겼다가 멀어졌다가 또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설령 그런 상대가 지금 없다 그러더라도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이 한 명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도 너무 많이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민하고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어요. 이 사람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지치거든요. 일을 하는 나와 사적인 나 그러니까 원래 집 안에서의 나와 집 바깥에서의 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둘이 있으면 편안하고 뭐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게 안정감 있고 그냥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런 이유로 하여금 서로 확 멀어질 땐 또 확 멀어진다는 거예요. 뭐 별다른 영문도 없었어. 이유도 없어.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싸운 것도 아닌데도 그럴 확률이 높다. 라는 거고 이 사람의 이제 분위기나 생김새에서 조금 어떤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걸 보자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막 그렇게까지 까무잡잡한 편은 아닐 거예요. 피부가 되게 좋다거나 남자치고 나보다 좋다거나 피부가 뭐 딱 특별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좋다거나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건 관리를 해도 맨날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뭐 관리 이거 뭐 한 것도 아닌데 막 엄청 얼굴이 다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먹는 이런 관리가. 그러니까 아무튼 피부 자체가 나보다 좋을 거예요. 부드럽고 좋고 좀 하얗고 이런 스타일의 확률이 높고 아니면 키가 조금 크다거나 모든 게 다 맞을 순 없어요. 그러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피부 자체가 까무잡잡하고 뭐 탄탄하고 튼튼하고 막 체격이 막 엄청 크고 이런 느낌, 덩치가 큰 느낌보다는 키가 차라리 크고 이 사람의 피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하얗거나 부드럽거나 되게 좋거나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이 이렇게 뭐 난 거 없이 되게 좀 곱게 자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 사람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손 그냥 뭐 우리 뭐 자연스럽게 그냥 손 한번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손 되게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손은 정말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손이 예쁘다. 그러니까 선 자체가 사람이 이제 외모,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선이 부드러운 거예요. 선이 곱다.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되게 곱고 부드럽고 그래서 막 나랑 같이 있어도 되게 좀 와 그냥 되게 예쁘다. 예쁘장하다 이런 말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남잔데도 그렇다고 뭐 여자처럼 예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되게 예쁜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굳이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배우나 뭐 다 잘생기고 예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예쁜 스타일, 선이 되게 곱고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여러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 건데,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서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또 다른 누가 날 좋아할 수도 있으니 봐도 되고, 내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친다면 누가 날 좋아하게 될지 봐도 된다. 근데 지금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이분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있는 분들이 이거 보실 확률이 높고, 첫 번째, 그렇다면 그 만나는 남자친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서로 좋아한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분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다가올 건데, 이분하고 연애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2개씩 나오고 있고, 지금 다 보면 짝이 이루어지는 카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축하드려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고, 물론 사랑이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있지만, 그게 또 그런 감정 덕분에 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어찌됐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4번 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표현을 정말 다정하게 해줄 거예요. 세상 이렇게 나한테 예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이렇게 강아지 같다 그러고 귀여운 애기 같다 그러고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표현 많이 할 거예요. 표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단 덜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처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에 살짝 미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상태니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좀 그 정도의 미친 수준의 표현은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이 사람도 미친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하되 보면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 그런 걸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되게 이 사람한테 예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오늘 되게 화장이 잘 받았나 보다, 내 머리 스타일이 정말 예쁜가 보다, 내가 되게 예쁘게 생기긴 했나 보다, 내 몸매가 진짜 섹시하긴 한가 보다,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날 얼만큼 사랑해? 너 나 얼만큼 좋아해? 이래가지고 너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지,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냥 이런 표현들, 예쁘다, 어쩐다, 이런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내가 되게 예쁘구나, 내가 되게 귀엽구나, 나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확신이 또 있냐면 이 사람의 이상형이 진짜 나구나, 이런 생각들도 든다는 거예요. 하도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격 자체도 굉장히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맞고 가정적인 스타일도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나한테 다정한 사람은 남한테도 그렇게까지 모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유하고 다정하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말할 때 말 한마디도 되게 예쁘게 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나가고 막 되바라진 얘기하면서 누굴 쏘아붙이고 공격하고 이러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평판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동일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의 평판,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고, 그러니까 착한 거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되게 배울 점 많고 되게 존경하고 되게 친하고 되게 좋은,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나한테 하는 것처럼 밖에서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유하고 이런 부드러운 성격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질투하거나 그런 뭐가 먼저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저래도 여러분들의 모성애를 좀 자극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근육질에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피부가 어떻고 이거 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근육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성애를 느낀다고 우리가 막 왜소하고 작고 막 흐물흐물거리고 이런 사람한테 모성애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막 빈약하고 이러면 이제 좀 모성애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은 들겠죠. 일단 이 사람은 모성애가 느껴져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쁠 거예요. 눈웃음에, 남자분들 중에 눈웃음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거나 웃을 때, 물론 사람은 웃을 때 안 웃을 때 너무 다르지만 특히나 이 사람은 웃을 때와 안 웃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를 거예요. 웃을 때 너무 예쁠 거예요. 남잔데도 너무 예쁠 거예요. 특히나 연예인들 중에도 웃으면 다 예쁘지만 왜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웃으면 너무 다르잖아요, 인상이. 그런 느낌처럼 이한이 그런 연예인들 웃을 때 유독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이상윤 씨라던가 그러니까 등등 뭔가 이렇게 좀 웃을 때 확 달라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천진난만해 보여가지고 막 나랑 나이가 막 예를 들어 나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동갑이거나 많거나 뭐 연하라고 해도 어찌됐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내가 막 누나처럼 되고 싶은 누나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모성애를 되게 자극하는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만의 그 특정한 막 헤어졌는데도 자꾸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생각날 정도로 특정 그 표정 웃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움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거나 이러면 보조개가 들어간다거나 눈웃음이라거나 웃을 때 이가 너무 가지런하고 하얗고 이래서 너무 예쁘다던가 해맑게 이런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 수 있다. 아셨죠? 그러면 4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이 사람의 직업, 굳이 이 많은 특징들이 나오긴 했지만 굳이 직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매력을 직접적으로 이 자기의 본업에 활용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업에 내 매력이나 내 타고난 끼를 분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5번 분들은 이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두 분 다 좀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어울리는 자리 막 이렇게 재밌게 놀 때는 너무 죽이 잘 맞고 친구에서 발전된 사이라던가 친구였던 사이라던가 우리가 되게 재밌고 즐겁게 잘 통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무리 아니면 두 분의 어떤 모임 아니면 두 분의 인간관계 어찌됐건 이 안에서 호감도가 상승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상대에게 뭐 호감이 있는가 이거는 조금 시간을 지나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먼저 호감보다도 이성적 호감보다도 5번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것은 믿음이나 신뢰, 확신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성적인 관심이 없는데 막 확신이 뭐 어떻게 들어요 이럴 순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진 않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언제든 내 곁에 이렇게 머물러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좀 생긴 상태, 그러니까 신뢰감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현할 거고요. 이거는 이 차이죠. 친구는 절대 뭐 연인이 될 수 없다. 아니다. 친구 사이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친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닐 수도 있고, 뭐, 혹은 생각은 해봤지만, 뭐, 글쎄, 뭐, 아직은 막 이렇게까지 막 크게 막 이 사람하고 만날 마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곁에 두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겠지만, 상대의 경우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건드려진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생겨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그 호감이 전제 조건이 된 상태에서 보여준 행동들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지,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절대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게끔 아예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분은요, 하나에 조금 이렇게 몰입되어 있거나 덕후의 기질이 있거나 하나 생각했다 하면 그거에 파고드는 전문성이 높은 일을 하거나 그런 성향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셀프 마케팅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스스로 다 나를 고용하고 막, 그쵸? 내가 나를 알리고 이러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PR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사람이고, 이 사람의 명함이 굳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본인 자체가 그냥 명함일 확률이 높아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직업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남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혼자 사업을 하던 그 사업체가 크지 않아도 돼요. 크지 않아도 혼자서 여러 가지를 꾸리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내가 오늘 문을 닫고 내일 문을 연다 그래도 이 수입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이런 사업체, 그 사업의 어떤 스타일도 되게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이 막 뭔가를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면을 하면서 하는 일보단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구조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집안 자체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되고 환경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거에 몰입을 하고 투자를 해도 내 어떤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는 스타일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좋아해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확 뭔가 파고든다 그랬잖아요. 극단적으로 조금 이렇게 쭉 파고들어서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여러분이 정말 아니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훌쩍하고 떠나버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카드만 봐서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크게 막 아쉬운 게 느껴지는 카드는 아닐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고 곁에 있고 애정 공세를 하다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이 되거든. 갑자기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나에게 애정 공세를 확 멈추고 떠나버리거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갑자기 내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거나 다 봤는데 뭐 번호가 없어져 있어. 카톡 내용을 봤더니 알 수 없음으로 막 돼 있다거나 이런 식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성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제가 맨 처음에는 덕후의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살짝 그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가까운 어떤 이런 성향이 있다. 장점이라 하면 자기 삶, 자기 인생 이런 거 하나에는 이렇게 진짜 몰입을 엄청 잘하겠죠. 왜냐면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 사랑도 뭐 서로 잘 맞는다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겠지만 내 일이나 뭐 이런 거 하나는 좀 똑부러지게 그쵸 하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뜻 안 맞으면 이제 일을 바꾸거나 그럴 확률도 높겠지만,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 조금 더 알아가 보자면,
이 사람이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차가워 보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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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따뜻한 인상이나 부드러운 인상이나 좀 호락호락한 스타일이기보다는 조금 무채색에 가까운 인상. 무채색 옷을 입는다가 아니에요. 무채색 옷을 입을 수는 있겠죠. 사람인지라. 뭐 저도 입고 있는데 일단 무채색의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분위기나 이 사람의 아우라, 표정 이런 생김새 자체가 되게 좀 무채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정의 극단적인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웃는 거, 화난 거, 슬픈 거, 막 기쁜 거 이런 거 다 그냥 표정이에요. 그냥 이런 표정. 그런 표정들이고 좀 시니컬해 보이는 스타일의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패션 감각은 정말 좋을 거예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되는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내 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 고자가 아니라 패션에 대한 이제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좀 깔끔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조금 깔끔할 수 있어요. 깔끔하고 이렇게 좀 뭐 묻고 그냥 흘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맨날 입던 거 똑같이 입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오늘 다 이렇게 좀 흰 색깔 화이트 컬러의 옷을 입었어요. 내가 봤을 땐 똑같은 거 같은 거죠. 겉에 뭐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흰색 반팔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다 다른 브랜드의 흰색 반팔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브랜드도 같은 브랜드도 아니야. 여기 거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그냥 안 다를 수도 있어. 브랜드만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데 브랜드만 다른 그런 같은 옷을 여러 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던가, 절대 이 사람의 겉으로 이 사람이 봤을 때 화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뭐 맨날 그냥 단벌 신사처럼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본인만의 룰, 기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롭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이 사람은 분명 여러분에게 호감이 기반이 된 믿음을 줄 거고요. 오래된 사이, 뭐 같이 매번 이렇게 봤던 사이에서 발전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니까 발전시킬지 말지는 사실 초반엔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휙 하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아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안 가면 사실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